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기다리던 이민 약속이 지난주 결국 무산됐습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재심에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2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케이스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후 오바마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이민 관련 행정명령은 백악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행정명령 시행 복원을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미비 청년 추방유예 확대와 부모 책임 추방유예 등을 골자로 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텍사스를 비롯한 26개 주정부들이 시행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뉴올리언즈 제5순회항소법원이 1심 지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결국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3일 대법원은 찬성사, 반대사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시행이 무산된 것입니다. 판결 25일 내에 판결 불복 재심을 요청할 수 있지만 사실상 재심도 무난하진 않을 전망입니다. 테러 위협과 총기 사고가 끊이지를 않고 있는데요. 어제 JFK 공항에서는 의심스러운 가방이 발견돼 또 한바탕의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해프닝으로 막을 내렸지만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둔 테러 대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이번 테러 사건 이후 모든 안보 수단을 동원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테러 위협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존 브레넌 중앙정보국 국장은 29일 IS가 중동 내 미국 기관을 상대로 또는 미국 본토에서도 이와 같은 대규모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 JFK 공항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공항들은 29일 공항 전 시설에 걸쳐 무장 경관들을 대폭 충원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JFK 공항의 경우 이날 오전 8시 30분쯤 JFK 공항 5번 여객 터미널 출국장에서 수상한 가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터미널 내 모든 승객이 외부로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다행히 가방에선 아무런 위험 물건이 발견되지 않았고 터미널은 1시간여 만에 다시 정상화됐습니다. 한편 28일 터키 이스탄불 아타투르트 국제공항 자살 폭탄 테러로 인한 사상자 수는 28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뉴욕, 뉴저지 일원을 모두 통괄하는 명실상부 단 하나의 한인회를 표방합니다. 하지만 뉴저지 한인회가 이는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고 밝히고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29일 정기 이사회를 열어 최근 뉴욕 한인회가 휘츠 개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박은님 뉴저지 한인 회장은 그동안 뉴욕 한인회는 뉴저지 한인사회 현안에 대해 아무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뉴욕 한인 휘칙을 이유로 뉴저지를 관할 지역으로 묶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를 위해 서로 시비를 따지지 말고 상호 존중하며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뉴욕 한인회가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경책을 써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8일 개최된 골프대회 모금 기금 현황에 대한 결산 보고도 이뤄졌습니다. 아울러 2016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의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김진국 전 뉴저지 한인 회장을 행사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올해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는 9월 24일에서 25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한 달 사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15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24명은 임산부로 밝혀져 더 충격입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은 29일 233명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 판정을 받았고 이 중에는 임산부 24명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감염자가 한 달 만에 150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달 23일 기준 감염자는 86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남미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도미니카 공화국 여행자가 140명으로 가장 많았고 푸에르토리코 20명, 가야나 14명, 기타 국가 59명으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감염자를 거주지별로 보면 브롱스 95명, 맨해튼 52명, 퀸즈 42명, 브루클린 39명, 스테튼 아일랜드 5명 순이었습니다. 감염자의 연령은 1세부터 74세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메리 바센 뉴욕시 보건국장은 여행이 많은 여름 휴가철 남미 여행자들은 반드시 방충제를 사용해야 한다며 여행 후 지카 바이러스 감염 증세가 의심되면 반드시 뉴욕시 보건국에 연락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가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교육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스템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스템 분야 강화를 통한 인재 양성으로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뉴욕주는 스템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로 스템 인센티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주립대와 시립대에서 해당 분야 준학사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 후 뉴욕에 거주하며 5년간 해당 분야에서 일을 할 계획이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격은 뉴욕주 거주 고교생으로 적어도 12개월 이상 뉴욕주에 거주한 기록이 있고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고교 졸업 성적이 상위 10% 내에 들어야 합니다. 대학 진학 후에는 매 학기 GPA 2.5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매튜 티톤 주 하원 의원은 스템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이 분야로 진출하려는 학생들에게 최고의 기회라며 더 많은 학생이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장려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스템 인센티브 장학금 신청은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고 신청 마감은 오는 8월 15일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두고 야외 활동이 많아집니다. 아직도 자외선이 얼마나 피부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하지 못하는데요. 뉴욕시가 무료로 자외선 차단제를 배포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스콧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29일 자외선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뉴욕시에 있는 해변과 수영장, 공원 등의 자외선 차단제 배포 기계를 무료로 설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시민 대부분이 자외선 차단제의 필요성에 무관심한 것이 현실이라며 흑색종 등 목숨을 위협하는 피부암의 주 원인은 햇빛에서 오는 자외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어린이들에게 자외선 차단이 중요하다며 18세 이전 과도한 자외선 노출은 추후 피부암에 걸릴 확률을 2배 이상 증가시킨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에서 2011년 사이 피부암 환자 수는 40%나 증가했고 매년 10,000명에 가까운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현재 보스턴과 마이애미 비치 등에서는 공중보건단체나 시와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자외선 차단제 배포 기계를 설치해 무료로 자외선 차단제를 제공하고 있다며 뉴욕시도 무료로 자외선 차단제를 배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도 메가밀리언 복권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한번 사볼까 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잭팟 당첨금이 4억 1,500만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28일 실시된 메가밀리언 복권 추첨에서 또다시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잭팟 당첨금은 무려 4억 1,500만 달러까지 치솟으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액수는 미국의 메가밀리언 복권 당첨금 사상 10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메가밀리언 복권은 지난 3월 8일부터 당첨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추첨일은 7월 1일 오후 10시 59분입니다. 잭팟 당첨자가 일시불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을 공제하고 2억 8,6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워볼의 예상 당첨 금액은 세전 2억 2,200만 달러입니다. 한편 2012년 거액의 복권에 당첨돼 당첨금의 일부를 기부해 마을 소방서를 새롭게 꾸민 미주리주 마크 힐의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마크는 소방서 리모델링뿐 아니라 마을 하수 처리장에도 5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어비앤비 리스팅 중 절반 이상이 불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한 수익이 무려 연 3억 1,700만 달러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뉴욕시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올라있는 뉴욕시 단기 임대 리스트 중 56%가 불법 단기 임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자 권익공허 비영리 단체인 주택보호조정기구와 법률서비스가 지난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 30일 이하 단기 임대 리스팅 5만 1천여 건 가운데 2만 8천여 건이 불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1년에 적어도 3개월간 한 곳 이상의 숙박 리스트를 게재해 사실상 불법 호텔 영업을 자행한 임팩트 리스팅도 8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1년에 최소 3개월 동안 다수의 숙박시설을 운영하거나 1년에 6개월 이상 리스팅을 게재해 연간 3억 1,75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임팩트 리스팅의 90%는 그리니치 빌리지, 첼시, 윌리엄스버그, 베드포드, 스타이브슨트 등 2011에서 15년 사이 렌트가 급증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왜곡된 보고서라고 반박하면서도 앞으로는 뉴욕시의 건전한 숙박 공유 경제를 이끌고 비싼 렌트에 허덕이는 중산층 뉴요커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제33대 LA 한인회가 어제 로라 전 LA 한인회장의 취임식과 함께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LA 한인회관에서 열린 한인회장 이 취임식엔 미셸 박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주디 추 연방 하원 의원, 데이빌 류 LA시 의원, 이기철 LA 총영사 등 주류 사회를 비롯한 한인사회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한인회의 출발을 격려했습니다. 취임사에서 겸손한 마음가짐과 낮은 자세로 봉사할 것을 약속한 로라 전 신임 회장은 특히 주류 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 확대로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2년 후에는 동포들에게 힘이 결속되는가 동시에 모든 그 LA 카운티에 있는 정치인만이라도 우리 한인회가 있다는,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고 더구나 그에 따라서 코리안 아메리칸들에 대한 그 리스펙트도 커지지 않을까, 커지게 만들고 싶은 게 저희 욕심입니다. 한편 한인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제임스 한 회장은 33대 한인회 이사진과 함께 한인 커뮤니티 사업에 대한 지원 활동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리화나의 합법화 여부가 오는 11월 치러지는 주민투표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을 지지하는 시민연합이 주민투표 안건 상정에 필요한 정족수보다 많은 서명을 확보했다며 11월 주민투표에 붙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화나 사용 지지 연합은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등록 유권자 60만 명 이상으로부터 서명을 받았으며 주 당국은 서명 검증을 거쳐 한 달여 만에 안건 상정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21살 이상 성인이 약 28g의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운반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건이 주민투표를 통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에서 5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가 됩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공포입니다. 그런데 또 곳곳에 숨어있는 박테리아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왼쪽 발에 보호대를 한 블롬버그 씨. 얼마 전 바다 낚시를 갔다 발을 다쳤습니다. 바닷물에 다리를 담갔다가 치명적인 박테리아에 감염된 겁니다. Whenever I shuffled my foot, it went directly into the mouth of something. Blood everywhere, and it was not stopping.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상처 부위가 더 깊고 넓게 벌어졌고 살이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A week later, my foot's still huge. I'm starting to have dead tissue around my foot and everything, and so I'm just worried. 살 파먹는 박테리아로 알려진 비브리오 블리피쿠스에 감염된 겁니다. 블롬버그 씨는 발등의 죽은 조직을 잘라내고 피부 이식을 받아야 했습니다. If you have an open wound and you go into the salt water off the coast of Louisiana in the Gulf, you can be exposed to this bacteria. The other way is by eating raw oysters. 작년 이맘때 진흙 축제에 참가했던 윌리엄스 씨는 눈이 박테리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My eye started hurting, like maybe I'd got mud or some debris in my eye.
다음 날부터는 하얀 이물질이 왼쪽 각막을 덮어버려 아예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 파먹는 박테리아가 각막에 난 상처를 통해 눈으로 들어온 겁니다. When I opened my eye, it was just like white, like the whole room was white. 플로리다주의 백스터 씨는 가오리를 잡다가 박테리아에 감염됐습니다. I ended up getting stung as soon as I used my hand gaff on him. Went right in the side. 항생제를 먹었지만 팔은 썩어가기 시작했고 결국 팔 근육의 일부를 잘라내야 했습니다. 살 파먹는 박테리아는 면역력이 약하거나 간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더 치명적이어서 미국에선 해마다 수십 명이 사망합니다. These individuals are at very high risk of death when they get infected with this organism. But anyone can get infected, but that subset of people can potentially have very serious outcomes. 보건당국은 몸에 상처가 있으면 가급적 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며 물놀이 시즌을 앞두고 살 파먹는 박테리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토머스 수오지 전 나소 카운티장이 연방하원 3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수오지 후보는 28일 실시된 뉴욕주 연방하원 3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6,532표를 얻어 4,069표에 그친 스티븐 스턴 후보를 2,500여 차 표차로 따돌리고 승리했습니다. 수오지 후보는 오는 11월 8일 본선거에서 공화당의 잭 마틴스 후보와 맞붙게 됩니다. 뉴저지 연방지검은 29일 뉴저지 리츠필드 팍에 위치한 삼성 아메리카의 수출부서 임원으로 재직했던 53세 이용국 씨가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한국으로 도주했다가 8년 만에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회사 돈 169만 3,271달러를 횡령하고 보석 중 도주한 혐의로 징역 6년 3개월형과 횡령한 금액 모두 배상할 것을 선고받았습니다. 20년 전 뉴저지에서 한인 아내를 도끼로 살해하고 16년간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체포된 백인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3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폴로 카데나스는 1996년 당시 29세였던 아내 이영숙 씨를 살해하고 도피 생활을 하던 중 16년이 지난 2013년 온두라스에서 마이애미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체포됐습니다. 카데나스는 항소심에서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감시 카메라의 음성 녹음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그동안 테러나 범죄 예방 등을 감시하기 위해 일부 노선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녹화는 물론 음성 녹음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감시 카메라가 달린 모든 경전철 노선에서 비디오만 녹화될 뿐 음성 녹음은 되지 않습니다. 음성 녹음이 주법에 위배되고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에 따른 조치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간간히 흐리다가 오후 들면서 흐려지겠고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월요일은 간간히 구름이 끼겠고 무덥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